축구 승무패 54회차 시간이 좀 없어서 초간단 코멘트로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올려볼게요. 마카비 하이파 유벤투스 1번 경기입니다. 지난주 대결에서 유벤투스가 홈에서 3대1로 쉽게 승리를 거뒀고요. 챔스 2연패 이후 첫 승점 3점을 얻어내면서 3위입니다. 여전히 16강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고요. 마카비 하이파 입장에서는 그래도 홈에서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팀이 유벤투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벤투스도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주력 자원들 없이도 생존하는 법을 조금씩은 터득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유벤투스가 올 시즌 전력이 약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 마카비 하이파하고 비교가 될 정도는 아니죠. 마카비가 홈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오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패인의 원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카비가 라인을 바짝 당겨주면 당겨줄수록 좀 더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1번 경기 고민 없이 유벤투스 단통승을 예상해 보고요. 2번 경기 자그레브 잘츠부르크 경기입니다. 지난번 맞대결에서 잘츠부르크가 계속 두들기고 또 두들기다가 결국 70분에 PK를 얻어서 오카포가 성공시키고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자그레브 입장에서는 홈에서 첼시를 잡은 이후 원정 2연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다시 홈에서 짤츠부르크를 상대하긴 하지만 현재 짤츠부르크가 아직 챔스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조 1위를 질주 중입니다. 물론 1위 짤츠와 최하위 자그레브의 승점 차는 2점 차밖에 나지 않죠. 언제든지 순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그레브가 짤츠 원정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중원 싸움에서는 나쁘지 않았죠. 미시치와 아데미의 활약으로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저는 우위를 좀 점했다고 보고요. 점유율도 오히려 자그레브가 사실은 더 높았습니다. 짤츠부르크는 올 시즌 리그에서도 그렇고 챔스에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짤츠부르크 그러면 화끈한 공격력의 축구를 했었는데 올 시즌은 그렇지는 않고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세스코나 오카포의 역습으로 상대를 잡아내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도 승률이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아무래도 홈팀 자그레브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겠지만 현재 짤츠의 수비가 굉장히 견고한 만큼 지난 1차전과 비슷한 양상의 초접전 경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짤츠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통 무 그리고 승리 가능성은 저는 자그레브보다는 오히려 짤츠 쪽에 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복식으로 가신다고 하면 무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에는 투마킹이 아깝다. 그냥 단통무로 한번 가보고요. 세 번째 AC 밀란 첼시 경기입니다. 지난 대결에서는 첼시가 홈에서 3대0으로 가볍게 밀란을 잡아냈죠. 그러면서 챔스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도 연승 중이고 챔스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감독 교체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바메양 합류로 공격진에 또 힘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AC 밀란은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캐시의 공백도 보이고 메시아스와 질라탄, 셀레메이커스 같은 부상자들도 많고요. 지루와 하팔레앙이 분전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도 점점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세리에의 최고 선수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하팔레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지루도 백업 선수를 살펴봐도 그렇게 없고 자꾸 지쳐가는 두 선수라고 보여지고 현재 양 팀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첼시의 경기력이 저는 확실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밀란이 지난 경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경기에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첼시의 수비진이 쉽게 무너질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첼시가 질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무승부를 중심으로 첼시 사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통무, 복식은 무패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는 샤크타르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국의 홈구장을 쓸 수 없는 샤흐타르고요. 그래도 뭐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팀이라고 봐야겠고요. 레알 같은 경우는 벤제마도 복귀했고요. 비니시우스, 로드리고, 발베르데 등등등 뭐 공격진의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중원의 신예들의 활약도 굉장히 좋고요. 뭐 비록 레알이 원정이라고는 하지만 중립 지역 경기고요. 뭐 이번 경기를 이기고 아마도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 단통승을 보고요. 다음 경기는 조금 애매한 경기죠. 뭐 셀틱 라이프치히 경기인데 현재 셀틱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라이프치히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셀틱이 지지는 않을 경기로 보고요. 라이프치히는 지나치게 라인을 좀 올려놓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도 수비가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특히 원정에서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볼 때는 상당히 좀 화려해 보이죠. 뭐 공격적으로 막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빠이 뭐 라인업을 땡겨놓고 하니까요. 뭐 투기의 공격력으로 이 부분을 극복하고 있지만 실점을 하지 않는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지난번 뭐 홈에서 샤흐타르에게 뭐 역습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4실점, 레알전에는 수비적으로 나섰는데도 2실점, 그리고 직전 셀틱전에는 뭐 라이프치히가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어쨌거나 또 조타에게 1실점을 했죠. 그렇다고 이 경기에 뭐 라이프치히가 수비적으로도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 3이고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경기도 라인업은 바짝 땡겨놓고 경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양 팀의 경기력 차이는 뭐 존재하겠죠. 근데 저는 홈 셀틱이라고 하면 원정에서 자주 무너지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맥그리거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셀틱 승, 그리고 복식이라고 하면 승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돌문 도르트문트 세비야 경기인데 사실 뭐 이 경기는 긴 코멘트가 필요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난 맞대결에서 홈에서 세비야가 제대로 개망신을 당했고요. 전반 3대0으로 이미 뭐 도르트문트가 빠르게 승기를 잡았던 경기입니다. 올 시즌 도르트문트가 살짝 좀 흔들리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세비야를 쉽게 잡고 또 리그에서도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극적 무승부를 또 기록하는 등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는 리그 챔스 포함 뭐 단 1승밖에 없죠. 에스파뇰 원정에서 2대3 뭐 진짜 간신히 이겼던 그 1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리그에서도 빌바오와 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올 시즌 거의 뭐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세비야는 이제 뭐 챔스를 생각할 게 아니고 리그 강등을 지금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맨시티가 뭐 코펜하겐을 잡아주면 거의 뭐 잡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경기를 도르트문트가 승리하면 16강 진출이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설렁설렁 그렇게 뛸 상황도 아니고요. 세비야가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현재 뭐 살라스, 텔레스, 뭐 카르모나 같은 선수들로는 답이 없습니다. 더구나 페르난도가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수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선수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 단통승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파리 벤피카 경기입니다. 지난주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두 골 모두 파리가 넣었습니다. 한 골은 메시가 넣었고 한 골은 페레이라가 자책골로 뭐 1대1 무승부가 났고요. 뭐 파리에게 많은 찬스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고요. 사실 벤피카 같은 경우도 전반에는 같이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재밌게 경기를 했었는데 벤피카가 후반전에는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뭐 무승부를 만들어냈고요. 파리는 이 경기 이후 리그에서도 뭐 또 퇴장 뭐 이런 변수와 함께 랭스하고도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또 메시는 부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출전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파리 입장에서는 최근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벤피카 같은 경우는 챔스에서 아직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전략적으로 승점 3점보다는
1점이라도 챙겨가겠다는 자세로 나올 것 같고요. 어차피 파리 원정에서 벤피카가 들고 나올 수 있는 전술은 뭐 두 줄 수비 이후 주앙 마리우나 뭐 네레스의 역습을 통한 뭐 공격 뭐 이 정도가 뻔해 보이고요. 파리는 지난 벤피카 원정에서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끝나고도 한참 뭐 시끄러웠죠.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 단단히 벼르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메시가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뭐 사라비아를 비롯한 뭐 대체 선수들도 넘치는 팔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경기는 뭐 누가 봐도 파리 단통승을 보실 것 같고 저 역시 파리 단통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올려드렸고요. 시간이 빡빡하죠. 그래서 8번부터 14번까지는 제가 바로 이어서 이 다음 게시판에 이어갖고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고 방송은 7번까지만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저희 점오토토 여기 승무패 게시판에 들어오셔갖고 코멘트를 확인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이 되시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나 혹은 저희 점오토토 카페 가족분들 중에나 어떤 분이든 꼭 1등 아니면 2월 된 2등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게 되시면 저희 점오토토 카페 치킨이라도 한 마리씩 싸주시면 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8번부터 9번 경기까지는 제가 바로 지금부터 이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너무 많아서요. 이상이고요. 그리고 저희 점오토토 찾아오시는 방법 아시죠? 네이버 검색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